네, 오늘 오전에 발표됐습니다. 경상수지 이번 달에 흑자 전환이 나왔습니다. 다만 수출 부진 때문에 상품 수지는 여전히 좀 부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지표에 대한 해석도 사실 시장에서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김동현 전문가님, 이 경상수지가 의미하는 바 먼저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답을 내려본다면 어떤 거라고 보면 될까요? 크게 봤을 때 이제 상품 수지랑 서비스 수지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제 수지의 하나의 뭐 자본 수지, 종합 수지, 경상 수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경상 수지는 쉽게 말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품 수지랑 서비스 수지가 이제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그 수출입, 우리 수출입 그리고 관광객들이 오고 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말 그대로 국제 수지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예전에 이제 기업들의 재무제표 볼 때 요즘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경상이익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네네. 이제 영업적인 부분이나 그 외에 어떤 비용적인 부분까지 다 차감하고 해서 나오는 이익을 경상이익이라고 했던 것처럼 국제 수지에 있어서 국내 한국의 경상 수지라는 것은 그런 어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고 수입하고 그리고 뭐 관광객들도 가고 서비스 수지 왔다 갔다 하는 이 자금들을 총합했을 때 얼마나 흑자가 나느냐 적자가 나느냐 요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모든 경제적 거래를 이렇게 통합해서 그렇죠. 말해주는 건데 일종의 매달 나오는 성적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품 수지를 특히 이제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 반도체 수출 이야기를 할 때 성적표로 바로 직결해서 우리가 이야기 때문인 것 같은데 맞나요? 제일 크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여행 수지나 무역국의 수지보다 상품 수지가 제일 클 가능성이 높겠고요. 특히 경상 수지가 흑자가 된다. 우리 가정으로 치면은 아버지가 좀 돈을 많이 벌어오신다. 그러면 당연히 쓸 데가 좀 많겠죠. 가게가 조금 더 풍요로워졌고. 그렇죠. 그래서 해외여행도 좀 다닐 수가 있겠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또 문화생활도 뭐 영화도 갈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해외 쪽에서 또 뭐 투자도 예를 들어서 기업으로 치면은 투자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적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좀 수입해오고 싶은 것을 수입해오지 못하고 경제 사정이 좀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못 벌었을 때가 바로 경상수지 적자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야기가 좀 편하겠고요. 그러면은 경상수지가 아무래도 흑자가 되는 부분이 좀 낫겠죠. 그러나 무리한 경상수지 흑자가 된다라면 지금 교역국가의 무역 불균형으로 인해서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쉽게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적자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라 그러고 있고 일본에서도 역시 뭐라 그러고 한국에서도 역시 뭐라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장 이성적인 부분은 경상수지가 어떤 밸런스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우리 경기가 좀 좋아져야겠죠. 그렇다면은 수출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수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특히 경상수지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반도체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디램 반도체 가격이 예를 들어서 8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DDR 18기가짜리가 8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3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으니까 경상수지가 조금 좀 안 좋아지는 것이 이해가 좀 되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전년 대비로,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로 봤을 때, 전월 대비로 봤을 때는 흑자로 돌아섰지만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이 상품 수지가 절반 가까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매년 전년 대비로도 봐야 되고 전월 대비로도 이제 꾸준히 좀 비교를 해가면서 반도체 쪽이 회복되는지를 봐야 된다. 그 지표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나요, 그러면? 아무래도 반도체 경기를 좀 많이 따라가서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니까.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경상수지 부분에서 저점 부분이냐? 제가 예상했을 때 바로 이번 분기 혹은 다음 분기 정도가 저점일 예상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내년부터는 완연하게 증가세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신다면 오히려 지금이 주식 투자에 적기다라고 보시는 전략이 맞겠고 특히 오늘 코덱스 레버리지가 오늘 급등세가 이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덱스 레버리지의 어떤 포트폴리오로 보시면은 코스피 200을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코스피 200 중심이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하이닉스. 자, 3등이 현대차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올라야지 한국의 지수도 역시 같이 오를 수 있다라고 보면 조금 더 이야기가 편하겠죠. 다음 달에 반등 시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전망을 주셨거든요. 김동현 전무원님, 그러면 반등 이야기도 아주 간략하게만 여쭤볼게요. 사실 일본 아까 경제 수출 규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또 발목을 잡혀서
우리 쪽의 반도체 성적표가 크게 개선되긴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잖아요. 단기적으로는. 네, 뭐 근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고 시장의 성적표가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네. 뭐 월별 뭐 생산 규모나 이런 뭐 생산 차질을 빚을 정도의 내용이 네. 나오느냐는 추후에 확인이 되겠지만 사실 돈이 저는 제일 똑똑하다고 보거든요. 애널리스트나 뭐 투자자들보다도 시장이 움직이는 유동성이 제일 똑똑해요. 네. 이것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실제로 보시면은 지난 주말에 나온 일본의 소재 쪽에 대한 수출 규제를 거의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내용이 나와서 국내에서 이제 그 소재 산업을 좀 더 키우겠다 하고 이제 연간 1조 원 이상의 지원과 투자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수혜주 쪽으로 오히려 부각이 되고 있지 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주가 움직임 자체에서도 별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대체 가능하고 이 영향은 당장은 미미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경상수지가 뭐 영향을 받을 정도는 네. 아닐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오늘의 흑자 내용 속에서 이 반도체 수출 쪽, 그러니까 상품 수지를 많이 아쉬웠다는 뉴스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의 어떤 영향력과 함께 전망까지 지금 두 분의 견해도 들어봤거든요.